네,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가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쉬워서 이번엔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대성에서 가채점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답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S 쪽에서 이렇게 좀 두 개를 합쳐서 오답률이 높은 것들을 좀 해설을 해드릴까? 이런 고민거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제가 70일 남은 동안에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설도 그냥 저도 기본에 충실하게 그냥 4점짜리를 기존 방식대로 다 그냥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냥 하나하나 4점짜리를 전체적으로 쭉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9번입니다. 근데 9번은 어떻게 보면 그냥 3점짜리 문제에 불과한 거고요. 주어져 있는 fx 2차 식을 다음과 같은 식을 적분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 집어넣어서 적분하고요. 얘 집어넣어서 그냥 적분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얘 지금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어차피 같은 적분 구간이라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묶어버리게 되면 5fx에서 fx를 빼야 되는 거니까 4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여기에 dx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상수 4는 빼버리고요. 얘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0부터 1까지니까 그냥 x 부정적분에서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얘 그냥 앞에 개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몇 나오게 될까요? 3분의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얘 적분하면 2분의 5 x제곱이라서 2분의 5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면 3분의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들어가면 2가 될 건데 2분의 4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죠. 그러면 얘 곱하면 통분하면 6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 될 거고 마이너스 3 될 테니까 6분의 5가 답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 수준밖에 안 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이게 삼각함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체감 난이도가 쉽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삼각함수가 14번, 13번 쪽에 나오면 어렵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10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각도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대요. 둔각이고요.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지. AB, AC의 길이의 B가 루트 2대 1이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되겠죠.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고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길이의 B가 루트 2대 1이니까 루트 2K 대 K라고 쓸 거고요. A에서 수선의 발 딱 내렸을 때 바닥에 떨어진 게 H고요. 이때 길이가 2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외접원의 넓이를 준 거는 말 그대로 이 외접원에 뭐를 준 걸까? 반지름길을 준 거야. 그럼 외접원에 반지름길을 줬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뭐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외접원의 반지름길을 구하면 파이, 그 다음에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 50파이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r이라고 하는 결과는 루트 50입니다. 루트 50이니까 5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외접원의 반지름길이 구했죠.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BH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요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길이 구하려면 우리는 이 길이 2야. 비례상수 K만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BH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K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K 값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줬으니까 당연히 삼각형 ABC에서 뭐를 쓸 수 있죠?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K 값을 구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봐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요. C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도 됩니다. 근데 뭐 그냥 B를 가지고 쓸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느냐? 사인 B분의 그냥 쓸까요? AC라고 하는 요 결과가 2R입니다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인 B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사인 B는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더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왜?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서 사인 B는 루트 2K분의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2K분의 2가 될 거라서 역수취하면 2분의 몇이 되는 거죠? 루트 2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뭐가 나오죠? K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결과에서 2배에다가 R이 몇이 되는 거죠? 5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약분시켜버리고 이쪽으로 곱해버리게 되면 K의 제곱은 그냥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서 K의 결과는 몇 나오죠? 2루트 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K 값이 2루트 5니까 여기에 2루트 5 들어가게 되면 이제 A, B의 길이의 실제, A, B의 실제 길이를 구했네요. 그럼 2루트 5 들어가면 몇 되는 거죠? 2루트 1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 길이가 2루트 10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의 길이? BH의 길이는 피타고라성이 쓰겠죠. 제곱하시게 되면 몇 되는 거죠? 4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에 루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36의 루트니까 6입니다라는 결과가 답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 정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마 머뭇거렸던 학생들 중에 하나가 사인 B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인 B를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도 사인 또는 코사인이 누구에 대한 미지수 K에 대한 식으로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K값,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인데요. 뭐 11번 같은 경우도 보통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뭐 19번 3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속도가 속도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 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속도가 속도 문제를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쉽게 출제됐죠. 왜? 뭐 적분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위치를 줬는데 위치가 서로 같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수직사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에 시각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 X2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개의 위치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 뭐라고 적혀 있죠? 가속도를 각각 PQ로 할 거죠. 그때 가속도끼리 빼자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1단계는 뭐 해야 될까? 위치가 서로 같아야 돼. 위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X값 서로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위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 빼기 6이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T의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7T의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넘겨버리게 되면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대 버리죠? 6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 빼기 6이 꼴 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T에다가 여러분들이 6의 약수들을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딱 보이네요. T에다가 6 집어넣으면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 0. 6 빼기 6, 0이니까 결과적으로 T 빼기 6이라고 하는 걸로 인수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T의 세제곱 전개될 테니까 T의 제곱 있어야 될 거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있으니까 플러스 1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 1차는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6T제곱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고 이 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어차피 허근이니까 만나게 하는 T값은 몇이죠? 6이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T가 6인 걸 찾았어요. 그럼 6일 때 만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6일 때 뭐를 구하도록 하자? 가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한 번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그럼 속도니까 이제 2단계겠죠. 미분합시다. V1입니다. 그럼 V1은 몇 되는 거죠? 2t 플러스 1 될 거고요. V2라고 하는 결과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14t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A의 1 될 거고요. 얘는 A의 2 될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2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4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놈은 어차피 t 값에 관계없이 항상 2일 테니까 p 값은 2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이제 우리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6 집어넣으면 6, 6에 36에서 14니까 마이너스 몇 되는 거죠? 22입니다. 라고 주어지겠네. 따라서 이 두 개 빼버리게 되면 24가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막힘이 없이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체감 난이도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2번이거든요. 보통은 이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평가원이 12번, 13번, 요쯤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출제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쭉 얘도 그냥 대입만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12번 문제는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요.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Bn의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뭐 결과는 당연히 똑같겠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짝수항과 홀수항이 별도인 수열, 즉 B에는 홀수항하고 짝수항을 따로 놓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고요. B1과 B2를 합쳐서 보시면 똑같은 수열이 반복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냥 대입입니다. 보시면 이 Bn이라는 수열을 직접 우리가 나열해보면 뭐가 되겠지? K1 집어넣어요. 그러면 짝수 제곱이니까 A의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A의 2가 되고요. A의 3 되고요. A의 4가 돼서 홀수일 때는 플러스,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상 B2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개 항까지 합이잖아. 시그마니까. 그럼 여기까지 합이 B2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B2가 갖고 있는 의미는 A1 빼기 A2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뭐인 게 보여야 되지? A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어요. 거꾸로 뺀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즉 얘는 공차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굴 구할 수 있어? AN의 공차가 2라는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N의 공차 하나 찾았고요. 여기에 요 두 개가 있네요. 그럼 B3, B7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B3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B3은 A의 1 빼기 A2 더하기 A3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D에다가 세 번째 항 더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B7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 A의 1 빼기 A의 2 더하기 A의 3 마이너스 A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5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D, 이것도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항 더해지는 거네요 라고 하면 맞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편하겠네? 얘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D네요. 그럼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얘는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지? D가 됩니다. 그럼 얘 7번째 항은 요거 지금 D죠. 얘도 D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안 썼지만 누가 있어요? 6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럼 6번째 항, 7번째 항에 그냥 써볼까? 마이너스 A의 6 더하기 A의 7이 있어서 이놈 자체도 결과로 따지면 또 D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더라? A 플러스 3D구나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놈과 이 놈을 더한 게 0이래요. 0. 그럼 0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버리게 되면 2A 더하기 몇 D죠? 4D가 0입니다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D가 돼서 D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도 찾았고요. 등차 수열의 공차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자는 거는 A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B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B를 찾으라고 봤는데 우리가 열심히 지금 B2 구하고요.
B3, B7 이거 구하면서 여기서 규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제 B1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A의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결과는 몇 되는 거죠? A1 빼기 A의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D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따로 쓴 이유는 왜 그렇죠? 짝수항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해지는 거니까 B4라고 하는 결과는 그냥 암산도 가능하겠네. 얘는 마이너스 2D입니다. B 몇이라고 하는 결과는 6이라고 하는 결과는 마이너스 3D입니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9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이거 나열해서 규칙을 찾읍시다. 그럼 얘 뭐가 될까요? B3이라는 결과는 그럼 뭐가 되죠? 지금 여기 있잖아. B3은 B1은 A1이에요.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럼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D가 되겠네? 그럼 B5라고 하는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2D가 됩니다. 얘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 D인 등차 수열.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거를 짝수항과 홀수항을 별도로 보고 문제를 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B1부터 B9까지 합을 구할게요. 그럼 이제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B1, 그 다음에 B3, B5, 그 다음에 B7, 그 다음에 B9 이렇게 그냥 5개 항을 여러분이 나열해 버리면 공차가 D인 등차 수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도 돼요. 이게 숫자가 더 커졌으면 합공식을 쓸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거든요. 마이너스 4입니다. 두 번째 항은 공차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세 번째 항은 또 2를 더했으면 0입니다. 그 다음 건 몇 되는 거죠? 2를 더했으면 2가 되고 그 다음 건 4가 돼서 실제 B1, B3, B5, B7, B9 홀수항을 더한 건 0이 돼버려요. 이건 계산 결과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얘만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는 B2, 그 다음에 B4, B6, 그 다음에 B8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일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10D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D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 몇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건 0, 이건 마이너스 20이라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답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짝수항과 홀수항을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얘랑 얘랑 더하면 얘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D입니다. 그리고 얘 그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첫 번째 항 그냥 두고요. 세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더해봐.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D랑 D랑 사라지고 A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또 A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 문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겠어? A, 그 다음에 이것도 A, 이것도 A니까 총 몇 A가 되는 거죠? 5A네. 이거 5A니까 A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20이네 라고 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결과적으로는 규칙성은 나열해 가면서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수열의 가장 기본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그냥 대입이 가장 편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풀리진 않았을 거란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게 13번도 그렇고요. 14번도 그렇고요. 20번도 그렇고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해석이 되는 문제들의 출제가 요번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변별력으로 평가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들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는 보통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해석학이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붙어 있는 그쪽 챕터들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의 기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프만 그리면 매우 쉽게 답이 나오는 결과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봐보세요. fx가 다음 두 개의 식이래.
그리고 이제 구구절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국어 문제처럼 되어 있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이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상수 k에 대해서 x =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얼이라고 하고, y =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곡선 y = fx와 직선 뭐가 되는 거죠? x = k, 선분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지. 그럴 때 a가 2b래요. k 값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그림만 그려졌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라는 건데,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2차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눈에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상수항 보지 말라 그랬었죠. 상수항은 평행이동이라서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고맙게 얘 두 개 상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량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그래프입니다. 즉 얘는 y =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를 6만큼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x가 음수일 때거든요. 이게 x가 0보다 커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은 x제곱 될 테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 될 거고요. 얘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요 그래프를 모 대칭한 그래프,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바로 음수 쪽에 그려지는구나. 그리고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죠? 6만큼 끌어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야. 보세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양수 쪽은 마이너스 뽑아내면 0하고 2가 근이고요. 얘는 0하고 마이너스가 근이겠죠. 요 놈의 그래프를, 요런 그래프를 몇만큼 끌어올리자? 6만큼 끌어올려요. 그럼 6만큼 끌어올리면 그냥 대충 끌어올릴게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무슨 그래프더라? fx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fx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여기에 q라고 합니다. pq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뭐가 되겠어? 문제에서 요 넓이를 a라고 둔 겁니다. 요 넓이를 지금 a라고 둔 거예요. 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색깔을 할까요? 이렇게 M자 모양이죠. 요 M자 모양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라고 한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 k가 있대요. 근데 그 x = k라고 하는 놈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qr입니다. 그럼 qr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k가 있어요. k가 있고 그게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r이라고 하지. 그러면 qr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됐었을 때 요 넓이, 즉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죠. qr, 그 다음에 x = k, 그 다음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죠. 그때 a 넓이와 누가 똑같다? 2b 넓이와 똑같대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겁니다. a와 2b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a인데 이게 대칭 그래프니까 얘를 이쪽의 넓이가 2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이쪽 넓이가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각자 넓이를 반으로 쪼개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거 2분의 a, 이거 b. 근데 여기 보면 나눠버리게 되면 2분의 a가 b랑 똑같다는 거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얘는 x축 위에 있고요. 얘는 x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적분하면 양수, 얘는 적분하면 음수일 때니까 당연히 한 방에 적분하면 몇이 나오죠? 0이 나오게 될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풀리겠네.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양수 쪽 적분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에다가 dx가 되고 이 결과가 이제 k값을 구하는 식이 돼버리겠죠. 얘가 몇입니다? 0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k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6k가 되고요. 이게 0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3을 싹 다 곱해버릴까요? 마이너스 3 싹 다 곱해버리게 되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18k 이꼴 0 나올 거고, k로 묶어버리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이꼴 0이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6, 3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라서 k는 4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몇만 답이 되는 거죠? 6만 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랬죠. 그냥 우리가 흔히 했던 정적분의 계산이고요. 정적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EBS뿐만이 아니라 기본서에도 있는 문제라서 그림만 제대로 그렸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렸다는 거죠.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 꼴 2x제곱 위의 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직선 an, bn의 기울기는 3이다. 그리고 an, bn의 길이가 n 루트 10이다야. 가조건과 나조건을 딱 보자마자 최고다. 빙고 외쳐야 됩니다. 그쵸? 왜? 이거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직선에 뭐가 주어져? 기울기가 주어지면 삼각비를 다 준 겁니다. 탄젠트를 준 거라서. 그러니까 이 비율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이를 주면 비율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점은 모두 어디 위의 점이야? 지수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지수 함수 위의 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지수 함수와 기울기가 있는 어떠한 선분의 도형적인 해석이라서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던 대로 얘는 뭐가 기본이야? 좌표 설정이 기본일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좌표 설정이 기본인데 이제 잘 보세요. AN과 BN의 점좌표를 어떻게 정할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있긴 있어.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다음 문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먼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고 얘가 A의 N이고 이게 BN이라면 실제 이 기울기가 3이니까 원래 얘 비율관계 몇 되는 거죠? 기울기 3이면 1대 3대 루트 10입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관계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N 루트 10이니까 여기 N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가 N이 돼야 되고 이 길이는 몇 N이 돼야 돼?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관계가 아니라 실제 길이인 거야.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n 루트 10이면 여기에서 요렇게 n만큼 여기에 몇만큼 3n만큼의 길이가 바로 bn점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선 첫 번째예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해석입니다. 요 해석만 잘 되면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심이 y = x 위에 있대요. 그리고 두 점 an, bn을 지나는 원이 y = 로그 2x래. 이거 뭐야?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y = x는 말 그대로 역함수를 접는 선입니다. 그 접는 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거의 두 점, 로그 2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하지. 그럴 때 x의 1, x2, x3의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x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y = x라는 직선 그릴게요. 이렇게 y =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수함수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 함수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근데 AN, BN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AN하고 BN 대충 찍을게요. 이게 AN이고요. 그 다음에 BN이 여기 어딘가 있겠습니다. 이게 BN입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y = x 위에 있대요. 이 y = x라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얘를 지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을까? 원의 중심이 y = x 위에 있어? 그럼 이 지금 y = x에 대해서 원을 접어도 정확히 이 원과 이 원이 포개집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 y = x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도 정확히 포개집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 원이 로그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에서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은 결과적으로 AN이라는 점하고요. BN이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이쪽으로 온 거네. 이렇게 와서 요 원의 위의 점에 만들어진 거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 이 점에 x좌표가 xn이래요. 왜? 로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큰 값을 xn이라고 주기로 했잖아. 그럼 이것도 로그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아니겠지. 왜? 이 그래프 x좌표는 이 지수함수, 즉 bn의 무슨 좌표와 똑같아요? y좌표와 똑같습니다.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xn이라는 요 결과는 얘는 bn의 무슨 좌표다? y좌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냈으면 이 문제를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bn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요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율 관계 아니라 실제 길이죠. 요 길이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요 AN이라는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쓸게요. 어차피 지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AN의 좌표를 A, 2의 A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가 A, 2의 A제곱이면 BN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여기서 N만큼 더하면 됩니다. 즉 얘는 A 더하기 N이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2A제곱에서 3N만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A제곱 더하기 3N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이게 BN 좌표가 됩니다. 즉 AN 좌표에서 얘를 N만큼 더하고 X좌표에다가 Y좌표에다가 3N만큼 더하면 이게 BN 좌표가 될 거야. 근데 이 BN 좌표도 누구 위에 있어? 로그랜다. 지수 Y 꼴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는 요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대입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오죠? 2의 A제곱 더하기 3N이라는 이 Y좌표는 몇 대더라? 2의 A 플러스 N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XN은 BN의 Y좌표예요. 그럼 BN의 Y좌표는 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란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N은 2의 A제곱 더하기 3N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였던 거고 여기서 2의 A제곱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이게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이 BN이라는 좌표가 이 BN이라는 좌표가 지수함수 위에 있다라는 요식에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낼 수 있어? 2의 A제곱을 N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나요? 봐보세요. 이 식에서 이제 뭐가 될까? 얘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얘 2의 N제곱에다가 2의 A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을 뒤에다 쓸게요. 그럼 얘는 2의 A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쓸 거고요. 얘 이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A제곱이 3N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여기서 나눠버리게 되면 2의 A제곱을 N의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 됐네. 따라서 XN이라고 하는 결과는 이쪽으로 나눠버리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몇 대 버리죠? 3N 될 거고요. 더하기 3N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다 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분하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쓸까요? 따라서 X의 1은 뭐니라고 하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1 될 거고요. 1 들어가면 6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하면, N에다 2 대입하면 뭐니? 2 대입하면 3 될 거고요. 3, 3 약분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6 될 거라서 몇 대 버리죠? 8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n에다가 3 집어넣는 거죠. 3 집어넣으면 7 될 거고요. 3 집어넣으면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입니다 라고 주어지겠네. 그러면은 7분의 9 더하기 9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랑 다 더해버리게 되면 17에다 23 나오겠죠.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몇 나오게 되더라? 7분의 9에다가 23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7 곱해버리게 되면 7, 3, 21에다가 그 다음에 몇 되는 거죠? 7, 3, 21에다가 2 올라갔죠. 그러면 7, 2, 14에다가 161입니다 라고 주어지겠네. 170 나오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는 7분의 몇입니다? 170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서 5번을 정답으로 택하시면 되는 거죠.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수능 완성이 있고요. 연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요것만 알았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이랬죠. 이렇게 해서 14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15번이에요. (6평에서) 한번 뭐였었죠? 이 15번 문제가 보통 15번이 그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는데 22번이 미적분 문제였는데 6평에서 그 자리를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9평도 그 자리를 바꿔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도 이런 방식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선은 얘 15번은 제가 문제풀이법을 이건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 두 다항함수 fx, gx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이제 항등식을 쓸 수 있을 텐데, 봐보세요. 가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fx가 x 곱하기 g'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gx를 0부터 3까지 적분하재.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들어야 될 생각이 뭘까? 이거 gx 구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gx 구하려면 지금 여기 f가 문제였는데 나조건의 f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g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얘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럼 집어넣으면 뭐 미분해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먼저 집어넣어도 됩니다. 1부터 x까지 얘 fx가 ft가 t g't가 될 테니까 여기에 t제곱에다가 g't가 되고 여기 dt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gt가 되고요. tgt dt가 되고 이놈 자체의 결과가 몇 되는 거죠? 3. x의 4제곱 더하기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변은 완벽하게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우린 gx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뭐 하겠어? 양변 미분합니다. 그럼 미분하면 얘 누구로 바뀌죠? x의 제곱에다가 g'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몇 되죠? x의 gx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12 x의 세제곱 더하기 24x의 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게 2x만 있었다면 이거 바로 곱미분 해석입니다. 맞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거 바로 x제곱 gx의 미분이거든요. 즉 x제곱 gx의 바로 미분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2가 없어서 아쉽게도 곱미분 해석이 안 되겠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곱미분 해석을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이거 다항함수입니다. 맞죠? 그럼 다항함수니까 x 뭐 해버리면 돼? 하나 약분시켜버리면 되겠네?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풀이법은 x 미분합니다. 그럼 x에다가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gx가 됩니다. 그리고 x 미분했으니까 몇 나오죠? 12x의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요거 곱미분이네. 이제 곱미분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x에다가 gx의 전체 프라임 될 거고요.
얘 몇 대 버리는 거죠? 12x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 다시 적분합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 해버리게 되면 따라서 xgx라고 하는 결과가 얘 부정적분하면 4x의 세제곱 더하기 몇 대 버리는 거죠?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요. 적분상수 C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적분상수 C는 의미가 있나요? 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거 0일 거고요. 0, 0, 0 될 테니까 C 자체도 0이라서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gx가 나오네요. 따라서 gx라고 하는 결과는 몇이 돼버리더라? 4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풀이법이 뭐냐 하면 x를 약분시켜서 곤미분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연습되어 있어야 될 풀이법이긴 한데 여기서 약분시키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인데 이쪽 몇 차식? 우변 3차식입니다. 근데 좌변은 그럼 몇 차식이 돼야 돼? 똑같이 3차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G'X, 여기는 GX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왼쪽식 하고요. 뒤에 있는 XGX랑 X제곱 G'X랑 XGX가 차수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차수라서 이놈 자체도 3차, 이놈 자체도 3차면 되겠네? 3차끼리 혹시 4차식이어서 4차 계수끼리 사라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 근데 둘 다 플러스니까 최고차인 계수를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놈은 어차피 얘도 3차, 얘도 3차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gx가 100% 2차여야 되네? 그럼 gx가 2차면 g'x는 1차니까 x제곱 곱해서 3차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항등식의 기본 정의를 쓰는 거야. 뭐라고 쓸까? gx라고 하는 함수는 2차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구나라고 쓰고요. 그러면 g'x는 2ax 더하기 b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수 비교하면 abc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얘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미분한 결과에다 x제곱 곱해버리게 되면 2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x 곱해버리게 되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 정리하게 되면 얘 몇 나오죠? 3ax의 세제곱 더하기 2bx의 제곱 더하기 얘 계산하면 cx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이랬어요? 그러면 3a가 몇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겠네? 그러면 a는 4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b가 몇이어야 돼? 24가 돼야 되네? 그러면 b는 12네. cx가 마이너스 6x니까 c는 바로 마이너스 6이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얘 미분했다가 다시 거꾸로 적분하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고1 과정의 연기가 되게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등식의 정의 가지고 이렇게 계수 비교에 대한 해석을 하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다 적분은 끝난 거고요.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거 치울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0부터 3까지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결과 인테그랄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몇 대 넣어라? 4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얘를 적분합니다. 그럼 얘 적분하면 3분의 4에다가 x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3의 세제곱 들어갈 거고요. 얘는 6에다가 x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들어갈 거고 6x니까 결과적으로 6 곱하기 3입니다 라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9, 4, 36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몇 되는 거죠? 9, 6에 54가 될 거고 6, 3, 18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네요. 이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결과 몇 나오게 되는 거죠? 얘 18을 빼버리게 되면 얘 몇 나올까요? 18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 18 더해버리게 되면 몇입니다? 7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것도 실전편에 있었던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연계 문제로 넣어 본 거죠. 평가원이. 그래서 아마 수능 완성이 잘 되는 친구들은 체감적으로 되게 쉽게 느꼈을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공통 객관식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칠판 정리 좀 잠깐 하고 돌아와서 이제 공통 주관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